생각하십니까? 윤석열과 이완용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이래서 평행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때문에 생긴 10번째 죽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 어젯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하죠. 이유인 즉슨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 상갓집에 조문을 간 사람이 바로 그 비서실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소환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수사 계획도 없었어. 에이 나쁜 새끼들아.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가 한 달쯤 떠들고 그 한 달쯤 뒤에 검찰이 소환 조사하고 그거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었어? 대한민국에 그거 모르는 얼빠진 새끼도 있어? 야,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가 떠드는 거 그거 어떻게 보자면 검찰 소환장보다 더 정확한 거잖아. 소환장보다 먼저 날아오는데 소환장보다 정확한 게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거잖아. 보도해가지고 누구누구가 연루됐다. 한마디로 낙인 찍는 거잖아. 소환 안 할 때 어떻게 한다? 조선일보가 소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즉 검찰 니들은 배 째라 할지 모르지만 배 쨘다고 배 째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아니 진짜 째버릴까 이씨. 즉 이거는 검찰이 죽인 겁니다. 검찰이 죽인 게 아니면 조선일보가 죽인 거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검찰과 조중동 이 나쁜 놈들은 이 죽음이 이재명 주변에서 있었던 5번째 죽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5번째 죽음이 아니고요. 윤석열 때문에 생긴 10번째 죽음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웃기지 마. 윤석열 때문에 생긴 10번째 죽음이야. 왜 가해자가 뻔히 있는데, 검찰이 가해자로 뻔히 있는데 검찰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걸 왜 이재명한테 물고 늘어집니까? 언론 정말 더러운, 정말 진짜 이거는 그 창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써놓고 있어요. 검찰은 소환할 계획도 없었고 소환한 적도 없고 소환할 이유도 없다 라고 써. 그런데 이재명 때문에 죽었대. 왜? 말이 돼? 아니,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그죠? 그죠? 검찰 수사를 딱 빼놓고 나면은 이재명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 치더라도, 검찰이 끼어 있으니까 이재명 때문이지. 검찰이 안 끼어 있는데 그게 왜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 단순히 이재명 때문에 왜 죽어? 예. 앞뒤가 안 맞죠. 검찰이 소환할 이유가 없었으면 이재명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미친놈들 아냐.
이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알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판단 아닙니까? 근데 검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때문이라고 기사 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참 찬란하다, 그죠? 멍청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짚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검찰 때문에 생긴, 윤석열 검찰에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하는 이 6년 동안 벌어진 사망 사건이 모두 10명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때문에, 아니, 검찰이 이재명을 2년 넘게 계속 탈탈 털고 있으니까 정말 못 견디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검찰은 이재명을 괴롭히냐고.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안 괴롭혔으면 생길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수사를 2년씩이나 합니까? 2년씩 하는 수사가 어딨어요? 그 또라이 아니야? 2년도 넘었지. 2021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횟수로 3년에 달하는 일 아닌가요? 자, 이게 왜 이재명 때문입니까? 게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람 죽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특히 윤석열 때문에 사람 죽는 일 딥다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옛날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7년 기사입니다. 댓글 수사 재판방해 수사 과정에서 2명이 극단적 선택, 검찰 무리한 수사? 이 기사는 2017년에 나온 기사고요. 정모 변호사에 이어서 변창훈 검사가 사망했다. 자, 이거는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의 정모 변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사 출신이었던 변창훈, 현직 검사였죠. 변창훈 검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던 첫 번째 문제였어요. 2명이 한 달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얼마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노회찬 의원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광동 한방병원 이사장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1년 사이에 4명이 숨졌고 1명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5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래도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려면 이재명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전에도 계속 있었네. 윤석열이 할 때부터는 계속 있었네. 이렇게 되면 이게 윤석열 때문이지 누구 때문입니까? 왜 엉뚱한 사람 탓을 해요? 이 나쁜 검사놈들아! 자, 또 있습니다. 백원우 특감 반원.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이 윤석열한테 수사받다가, 아니 한동훈한테 수사받다가 갑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를 남기죠. 제발 우리 가족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검찰은요, 백원우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백원호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런데 유서에는 뭐라고 돼 있었다? 검찰총장님, 제 가족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윤석열 이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예요. 어?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또 누구? 예. 이낙연 부실장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옵티머스 사건인지 라임 사건인지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70만 얼마가 이낙연 캠프에서 썼네 말았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 그 실장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시죠. 이분까지 치면 벌써 몇 명? 6명이네.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은 분까지 하면 7명이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 밖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극단적인 사건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맨날 이낙연 때문에 혹은 백원우 때문에 혹은 드루킹 때문에 다른 사람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거 다 윤석열 잘못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5번째 사건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에서 일어난 10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가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재명이 검찰총장일 때, 그리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재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검찰 주변에만 가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 나옵니까? 검찰은요, 계속해서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고 있네요. 옛날에는 백원우한테, 그 이전에는 국정원한테,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검찰 니들이 죽인 거라고. 왜 남 탓을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잡아놓고 나면은 이제는 안 죽을 것 같아? 아니,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죽을걸? 시간을 좀 뒤로 좀 늘려볼까요? 그 앞에는 또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완종 사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완종 사태. 그 성완종 사태에서 그 돌아가신 그 성완종 씨, 그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또 얘기를 해봐요. 진짜 끝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명인 줄 아세요? 한명숙 총리 수사 때도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왜 검찰 주변에 검찰이 수사만 하면 사람이 죽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검찰이 사람을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예요. 비열하거든.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이 일이 끝날까? 라는 생각 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검찰이 괴롭히기도 하고요. 검찰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런 생각이, 괴롭혀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욕먹었던 기자들 꼬셔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KBS 비롯해가지고, SBS, 헤럴드 경제, 이런 애들 꼬셔가지고, 고소하라고, 장용진 고소하라고 이렇게 부추긴대. 응? 내가 모를 줄 알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니도 장용진 고소할래? 장용진이가 너도 욕했더라? 니도 고소할래? 고소안에 동참해라. 라고 꼬시러 다녔다는 소식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주더라. 형 고소하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 검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참 그런 건 안 하기 싫어서, 내가 아무리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형 고소하기는 싫어서 내가 안 했다. 라고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야, 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치졸하게 하는데 보통의 다른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에? 나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이 검사 새끼 나쁜 놈들아. 이 흡혈귀 같은 놈들. 니들도 인간이냐? 니들 지금 대검 범정에서 내 이 모니터 다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내가 그래서 대놓고 욕하는 거다. 이 나쁜 새끼들아. 이 흡혈귀 같은 새끼들아. 이 야차 같은 놈들아. 이씨. 윤영찬이 글을 올렸다고요? 이재명 대표 책임 있다면 책임지라고요? 아, 이 나쁜 새끼 이거는 진짜. 윤영찬 같은 놈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지랄을 발광을 따는 거예요. 에? 검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이낙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총구는 밖으로 하자고, 돌리자고. 그래서 같은 편끼리 공격하지 말자고, 뭐 수박들 색출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참을 인자 새기면서 물러났는데, 윤영찬 이런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좀 두들겨 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완용이냐고 하는 그 플랜카드를 걸겠다라고 이렇게 각 지구당에다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몇몇 수도권 쪽에 민주당 지구당에서 안 받아들였대요. 플랜카드 안 걸었대. 이유인즉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 안 된다 그랬대. 이거는 수박이 아니라 친일파죠. 외놈이죠. 이런 짓을 하는 게 민주당 안에 있답니다. 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뻔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플랜카드 걸기 거부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라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플랜카드 안 걸린 데를 찾아서 그런 플랜카드 어딘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플랜카드냐 하면요.
이게 어디 갔더라? 아, 초점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네. 예. 음. 예, 친일파, 매국노 뭐 이런 얘기. 예. 우리 쪽에 걸려 있다고요. 예. 요즘 보면은 이 진보당 활동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진보당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예,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금평님, 윤영찬 같은 역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당원 가입해야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래요. 참. 이게, 음, 그,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필 또 준비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안 보이네요. 예. 내일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요. 이 플랜카드를 일부 지구당에서 거부했다. 중앙당에선 걸어라고 그랬는데 거부를 했단다. 그래서 이게 이 윤석열을 이완용이냐라고 했던 그 플랜카드거든요. 근데 그 플랜카드를 지방에서 지구당 일부 지구당에서 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예, 예. 이완용의 부활인가 하는 이 플랜카드를 말하는 것 같네요. 자, 이 플랜카드를 안 건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걸라고 했더니, 거부를 한 데가 있나 봅니다. 자,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 플랜카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 플랜카드를 말합니다. 이완용의 부활인가? 이 플랜카드를 일부 민주당 지구당에서 걸기를 거부를 했다 그래요. 이것을 안 건 데가 그러니까 거부를 한 데겠지. 그러니까 친일파죠, 얘들은. 자, 글쎄, 이 플랜카드를 왜 거부하죠? 자, 이 플랜카드를 거부한다면은 이거는 수박이라고 비판받을 게 아니라 이거는 친일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자, 요거 혹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몇몇 지구당에서 중앙당의 이런 주장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 거래라는 지침을 거부한 데가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이거를 또 동아일보에서 그대로 실제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이 플랜카드가 안 걸려 있다면 그 지역구는 글쎄요, 수박이 문제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면 이완용이 부활하지 않았냐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이 이완용이 부활했느냐고 묻는 이 플랜카드를 못 걸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수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친일파죠. 매국노죠. 민주당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놈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지역에 이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요,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한번 걸러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플랜카드가 안 걸린 지역구는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진짜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고, 안 걸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데니까 지금 명단 제가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수박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은평구에 없다고요. 서른에도 없다고요. 은평 불광 지역은 아예 한 개도 없고 분산도 안 걸렸다고요. 와. 김해 김종호는 걸렸다고요. 강병원 지역구에는 안 걸렸다는 지금 그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네요. 김해에는 걸렸고 춘천 없어요? 허영이 안 걸었어요? 허영 진짜 안 걸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춘천 안 걸렸어요? 라니님. 야, 허영인 못된 놈. 허영이 고대 중앙성회단 출신이잖아요. 자, 대장정. 네. 야, 참 운동권의 배신이네. 강병원, 허영, 운동권의 배신이네. 강병원, 허영, 박용진, 예, 운동권의 배신이네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보적일 거고 더 개혁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보와 개혁은커녕 수구와 눈치와 편가르기, 내부 총질의 대명사가 돼버렸네요. 운동권 출신들. 안산 상록을도 못 보셨다고요. 분당에서도 아직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성북구 석관동에도 없다. 성북구는 또 누구죠? 예.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요로 제보를 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